자, 현대 로템 보겠습니다. 7월 10일 거래량이 1200만 주가 터졌어요. 1200만 주 터지고 그때 변동성이 나올 때 검색해도 뜨고 그때 이제 매수세인을 잡아들인 부분이 39,850원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요 현대 로템의 기준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뒷부분에 이제 수급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순매수,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매수 최상이 항상 진입돼 있는 종목으로 그렇게 해서 8월 포트폴리오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빼고 현대 로템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은 33만 원의 차익 실현이 잘 됐고,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부분은 그것도 뒷부분에 좀 볼긴 할 텐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뭐 운이 좋게 고점 정리를 하고 그 개념은 아니에요. 4월부터 해서 6월 3일까지 24만 원대에 세 번의 차익 실현했단 말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24만 원대에 세 번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계속 재편입을 하고 5월 포트, 7월 포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6종목 중에 하나로 넣어뒀죠. 근데 그 부분을 6월 3일 마지막 24만 원 매도 이후에 7월 25일 날 31만 2,500원 찍을 때, 그리고 그때 차익 실현하고 바로 이제 뭐 29만 원에 재편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전량 매도 이제 강하게 하고 나온 부분은 33만 원 찍고 밀릴 때예요. 그래 재편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뭐 고점까지 따라 붙었는데 누적 수급이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추가 슈팅이 나오기까지는. 그에 반해서 이제 현대 로템의 누적 수급이 굉장히, 여기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얘나 뭐 둘 다 누적 수급 어마어마한데 가장 최근까지 수급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로템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7월 뭐 말 기준에 42,000원, 4만 뭐 5,700원, 또 그 다음에 47,000원, 5만 원, 또 48,700원, 5만 1,000원 계속해서 매수세인 나갔어요.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인 나갔는데 일단은 시장이 이제 출렁거리면서 얘도 동반적인 조정이 있어서 5만 원 넘긴 그 흐름에서 훅 하고 밀렸죠. 근데 가장 빠르게 지금 제차 5만 4천 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 이제 5만 3,500원까지 매수인을 드리고 차익 실현보다는 이제 가져가는 쪽의 기준을.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뭐 22년부터 방산주들이 본격적인 랠리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차익 실현 재편입을 쭉 해왔고, 특히 이제 올해 이제 또 제차 들어갔을 때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지금 가격에서도 괜찮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 예전에 봤던 가격만을 설정해서 놓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현대 로템도 지금 뭐 프리미엄은 당연히 붙어 있죠. 매수한 그 평균 단가보다는. 근데 그 프리미엄이 높지가 않아요. 그 규모면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는 아닙니다. 이쪽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방산 쪽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만 방산 이외에도 뭐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저평가 상태는 일단 아니에요. 실적 개선폭은 굉장히 뛰어납니다만 글쎄 뭐 업종 기준에서 우리가 그래서 밴드를 놓고 본단 말이죠. 밴드를 놓고 보는데 일단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큼의 슈팅이 나온 종목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볼게요. 향후 실적 기준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PER이 20배예요. PBR 4.39배고. 그러니까 현대 로템 평균치보다 높죠 지금. 전망치 실적 또 자산 가치보다. 그다음에 이제 PBR 밴드 보시면 이제 PBR은 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평상시 대비 방산주의 슈팅이라는 게 이렇게 크지 않았었다란 말이죠. 사실상은.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 12월부터 해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개발 그 부분을 미국과 협의가 다 진행이 돼서 우리도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끔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이. 참 슬픈 현실인 건데 어찌됐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양쪽 그 당시 대선 후보 양쪽 진영에서 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겠다 이거는 또 주변에 시각들이 있다 보니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국가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 민간의 이전 추진체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결론은 뭐 그런 기준에서 방산의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수급이 쌍끌이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여기나 이제 뭐 한국 항공우주나 다. 근데 그 이후에 바로 22년 3월달에 우크라이나전이 이제 지상전으로 확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재래식 무기에 대한 부분, 그 재래식 무기에 대한 그 판매 부분이 뭐 동유럽 이외에도 이제 조금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만 정책금융 지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것도 뭐 정치적인 논리가 좀 낄 수가 있는데 의견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뭐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뭐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일단 정부가 지금 이제 정책금융을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지급 보증하는 거죠. 조 단위의 규모의 수주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디폴트 선언하고 나 돈 못 갚아 해버리면 그거 머리 아프잖아요. 그럼 기업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정책금융을 지원을 해서 뭐 시중 은행들도 신디케이트론을 발행을 해서 저금리로 이제 폴란드 쪽에 예를 들어서 폴란드 쪽에 저금리 돈을 빌려주고 그들은 그 비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무기를 사고 뭐 그쪽은 뭐 솔직히 얘기하면 손 안 대고 무기를 얻어오는 거죠. 물론 이제 돈을 갚아야 되긴 하지만. 근데 예전에 잘 기억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배째 그랬잖아요. 러시아가 배째 돈 안 갚아.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뭐 조절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런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쪽은 어찌됐건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의 조 단위의 그런 수주들을 우리나라 기업이 받을 수 있게끔 정부가 지원도 해주고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뭐 수출 동향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되지 않았냐 이런 내용인 거고 반대급부에서는 야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나중에 특히 이제 이번에 폴란드가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정권이 배째라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살짝 이제 뭐 수혜 논란이나 말들도 좀 있는 기준이 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게 가장 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막 그냥 얘기하는 뭐 수주를 뭐 받아왔네 안 받아왔네 그러다 이제 방산주의 조정이 중간중간 나오는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권이 바뀌었다. 야 얘네들 혹시라도 돈 지불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것도 피곤하다 막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제 조정도 있고 했어요. 근데 일단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주가 눌림폭 뭐 조정 그런 내용보다는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는 아닌데 평상시에 형성돼 있던 밴드 그 밴드로 놓고 본다면 흐름 그러니까 PER 흐름으로 PBR은 이제 최상단을 치고 들어 올리는 상황이 됐고 밴드로만 이제 놓고 봤을 때 지금의 기준은 하단부에 사실상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슈팅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실제 크게 개선돼 있기 때문에 더 슈팅이 나오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12배 뭐 13배 이런 그 수치가 12배 13배 이런 수치가
사실상 어찌 보면 이제 뭐 저평가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방산 업체의 기준에서 뭐 평상시 형성돼 있던 PER 대비해서는 저평가라고 인식을 잡을 수 있을지언정 전체 시장의 기준에서는 지금 평균이 한 10배 정도의 기준인데 IT 뭐 엄청난 성장주가 아닌 이상 그리고 이제 뭐 다시 민주당이 이제 뭐 일부의 승기를 잡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뭐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뭐 만약에 공화당 쪽으로 집중이 된다 이번 대선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불확실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방산업체들에 대해서 공화당 쪽이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자체를 방산업체 좀 유리한 또 전통 에너지에 유리한 그런 정책 부분들을 펼치죠. 근데 그렇게 이제 펼쳐지는 그 정책 속에서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는 해석을 해요. 방산업체들에 대한. 근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서서히 뭐 우크라이나전 자체도 공화당 쪽도 그렇고 민주당 쪽도 이제 이 좀 뭐라 그럴까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준들도 있어요. 그런 기준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산 부분은 사실 이슈로만 좀 놓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현대 로템의 체크 포인트는 자체적인 뭐 실적 개선 폭도 이제 놓고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실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의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엄청나게 나와주고는 있는데도 그 부분이 뭐 저평가의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그 부분을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놓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으로만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한다 뭐 이렇게 어이구 나중에 이거 잘라서 뭐 다시 설정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 민주당과 이제 공화당 쪽의 외교 정책 그리고 그 외교 정책의 각 국가별로의 기준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방산업체에 대한 기준인데 그거는 이제 미국 쪽 업체 첨단 무기에 대한 기준이고 그것을 우방국에 이제 팔아먹죠. 그런 기준인 거지. 재래식 무기 기준에서의 국내 업체들에 대한 그런 기준은 일단 아니다라고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쪽에 두고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그 내용을 갖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조금 뭐 PR에 대해서 불편함이 조금 덜하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주력의 위치에서 계속 놓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전에 이제 표 잠깐 보셨겠지만 자체적인 이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그러한 흐름들이 시장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로템 쪽의 기준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도 작년 이후에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누적 수급이 순매매 기준에 작년 이후 이게 이제 매수 매도가 계속 이제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손바뀜의 가격의 흐름도 기준도 많고 어찌됐든 그 1700만 주 기준이면 한 17% 정도 됩니다. 1억 900만 주짜리니까 한 16%, 17%. 그리고 올해 기준에서는 오히려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났으니까 올해 조금 더 산 부분이 있고
그리고 4월 이후에만 2분기 이후에만 1,000만 주, 10%에 가까운 9%. 그리고 7월 이후에도 전체 그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5위, 시가총액이 얘가 5위는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현대로템도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시가총액 규모도 그렇고 그 부분이 이제 충분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이제 LS 일렉트릭이 편입이 됐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현대로템이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요 이제 칸 좀 조정을 할 텐데 미국의 이제 대선 정책 수혜주로서 이제 일부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들 실질 이제 수혜 범위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 우리나라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부분도 이제는 뭐 거의 좀 끝자락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이렇게 미국의 이제 방산업체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 분야에 대한 정책의 차이점 부분들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은 뭐 6월 18일 이것도 방송하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방송하면 좀 바꿔주시고 검색기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떴어요. 그래서 뭐 6월달 기준에 이제 39,850원에 이렇게 17일 날 때기도 하고 뭐 7월 10일 같은 경우에 제가 캡처한 게 이제 41,150원인 거고 이때도 이제 뭐 전일 종가가 3만 원대예요. 39,000원 초반. 그리고 나서 이제 7월에도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이제 좀 꽤 들어온 그런 흐름들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20일 이후에 이제 뭐 23일 이것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23일 기준에서도 이렇게 검색계 뜨고 그 VI 발동되고 또 그 다음 뜨고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떴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월초죠, 월초 급락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던 부분에서 다시금 좀 이탈이 됐던. 그래서 24일, 26일, 24일 꼭 빼고 너무 많으니까 26일 또 29일 날 5만 원 여기서 이제 휘청하고 미끄러져 내려온 거죠. 이제 12일 날 48,000원을 다시 또 뜨고 일단은 그래서 뭐 조금 전에 거래됐던 그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네요. 오래간만에 이제 8월 1일 이후에 7월 29일, 8월 1일 이후에 거래 수반하고 어제 기준에 먼저 뜨고 오늘도 이제 개장초부터 뭐 슈팅이 어마어마했고 이게 이제 그 중동발 리스크 관련해서의 변동성의 기준도 있다라고 이제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결국 이제 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원체 지금 뭐 상당한 매집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놓고 봐야 돼요. 그리고 현대 로템 부분에 요 그 수급 범위도 하나 잘라주세요.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개 표 작업 좀 해주시고 현대 로템 수급은 올해 날짜를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에서. 그래서 7월 10일 날 7월 10일부터 하나 세 가지로 자를 거예요. 7월 10일부터 하나 좀 잘라주시고 그리고 4월, 3월 두 개만 자릅시다. 뭐 여러 개 자를 필요도 없겠네요. 이렇게 해서 7월 10일부터 하나 잘라주시고 1월달 기준에 날짜를 지정을 해볼게요.
1월 18일부터 자릅시다. 1월 18일 그렇게 해서 24년 01월 18일 그 다음에 24년 7월 10일 거기서부터 해서 그 현대로템의 수급표 그 구간 동안에 좀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차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를게요. 지금 들으셨나요?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연봉을 얘도 좀 연봉을 볼까요? 연봉을 이게 어제 기준에서 설정을 잡았었나요? 이게 우리는 이제 5MA를 빨간색으로 하는데 20MA가 지금 선이 이번에 딱 생겨가지고 이제 눈에 안 들어올 거야 아마.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20MA를 초록색으로 바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안 보이니까 뭐 그렇게 해서 연봉의 기준으로 보고 연봉만 로그 차트로 자를게요. 연봉만. 어제는 한미반도체를 잘랐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연봉입니다. 연봉이고 뭐 지금 연봉으로 보시면 변동률이 올해 변동률이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월봉 올려드릴 거고 24년 08월 13일 기준 그리고 월봉 월봉 기준에서는 뭐 23년, 22년 그렇죠. 22년부터 보는 게 방산주 분류되는 쪽이 이제 말씀드린 장거리 미사일 개발 부분, 그러니까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민간 이양 거기서부터 이슈가 불거지고 우크라이나 지상전 진입이 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수급도 이렇게 되면 번거롭겠지만은 세 가지로 다 자르죠. 그렇게 해서 22년 뭐 1월 2일부터 22년 1월 1일부터 쭉 그렇게 해서 세 가지로. 그렇게 해서 월봉 그 다음에 주봉 기준을 올해 전체로 자릅니다. 올해 전체로 그렇게 해서 주봉 주봉의 설정 범위도 저 상단 부분의 갭은 이제 메꿔져 버리긴 했지만 하단 부분의 갭 부분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 다음에 거래량 부분 주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래량 부분은 이제 일단은 뭐 2천만 주 정도 주봉 기준에 하루에 1,000만 주 단위씩 뭐 두 번만 나와도 2천만 주가 되죠. 사상 최대 70고가니까 그 정도 규모에서 설정이 잡혀도 무난할 겁니다. 그리고 목표치 부분에 기준이 뭐 이 정도 1차적으로 잡히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급 추가적으로 좀만 더 들어오면 되고, 그러니까 7월에 앞전 고점을 저렇게 그 갭으로 세게 들어 올려준 기준 저 흐름은 수급이 이제 유입되면서의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이 월등한 매수의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갭 상승 이후의 흐름이 요 수급 범위가 이미 형성돼 있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죠. 음봉으로 미끄러져 내려올 때에도 저기는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이 된다. 이제 뭐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확장.
확장이 됐고 캔들도. 그래서 일단 지금 위치도 이제 꼬리가 좀 달려 있긴 합니다만 시장의 영향으로 좀 해석을 할게요. 그리고 요 구간에 이제 갭에 대한 그리고 요 부분의 수급에 대한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됐죠. 그러면 이제 목표치 부분은 요 몸통의 크기만큼 윗방향의 슈팅 범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땅까지. 그래서 목표 주가 부분은 갭의 기준에서도 좀 더 이제 높게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주봉 그리고 일봉 뭐 마감 때 자를게요. 또 아까 잘라놓은 게 있고. 그래서 결론은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그게 이제 강하게 들어온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따라 붙었는데 수급이 좀 꼬이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뭐 매수엔이 52,000원부터 나온 거예요. 52,000원, 53,500원 이렇게 두 번. 그러니까 뭐 지금 정도의 흐름이면은 또 불편하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서 대처하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 라고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요거 이제 전부 다 텔레그램에도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넥슨 게임즈가 다시 이제 돌려놓고 있는데 26만 6천 주의 수급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24,000원 공방에 수급이 좀 더 들어오면 넥슨 게임즈도 재편입을 좀 고민을 할게요. 23,950원이 이탈돼서 거기서 손절을 했다 할지라도 수급이 더 들어와 있고 30만 주 정도면 0.5% 정도인데 다른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밀려 내려왔겠죠. 근데 그 물량을 받아가고 있으니까 뭐 전량이 아니더라도 일정 범위까지 받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놓고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현대로템은 지금 기준에서 어차피 주력이고 중기 추세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누적 수급 범위가 뭐 상상을 초월한다. 매수 평균 단가 기준도 같이 기존 그 어차피 차트 오늘 원고에 다 갖고 나갈 거니까 해서 올려주시고 검색기 기준은 이렇게 계속 설정해서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뭐 단계별로 계속 떴습니다. 계속 떴고 차익 실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동종 업체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기준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가지고 왔었죠. 그거를 이제 6월 3일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매수 그리고 이제 7월 25일 날 첫 번째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그리고 두 번째 차익 실현이 이렇게 7월 30일 기준에서의 두 번째 차익 실현 범위 그렇게 하면서 이때가 이제 7월 30일인데 뭐 5월 포트 기준으로 따지면 50% 그다음에 7월 포트 기준으로 따지면 27%인데 이게 사실은 종가 기준이 31만 8,500원이고 우리가 정리된 게 이제 32만 원대 초반 중반이죠. 그렇게 해서 요날 정리가 된 거고 그 다음 날 와장창 무너져 내렸죠. 와장창. 그래서 이러한 그 기준의 차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렇게 그 다음 날 저렇게 밀렸을 때 재편입 28만 7천 원. 그리고 시장이 붕괴되면서 이제 24만 원대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그건 뭐 일시적으로 좀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1일 이후부터 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액이 나왔죠. 이때 사실은 두 번 정도
뭐 짧게 매도할 수 있었던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시장을 원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이제 시장의 낙폭이 확장이 됐던 거죠. 다시금. 그래서 그 차익 실현 못하고 이렇게 저점에서 떴을 때 편입,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의 매수의 기준. 그렇게 해서 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봉도 새롭게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새롭게 강세를 띈 흐름으로 현출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현대로템 부분이 일단 어찌됐건 주력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리를 차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영상 부분 보시면 되는데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 유튜브 찾아오시면 이제 뭐 넥슨 게임즈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이제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제 차. 그리고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연의 기준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죠. 강연의 이 가격 수정하세요. 220으로 설정을 잡아놨으니까 가격 수정하시고 220만 원. 그리고 이거 누르면 안에 메타방 3기 그랜드 오프닝 아니에요. 예전 거 가져다 쓰시라고 그랬죠. 8월 31일이죠. 눌렀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 다 수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누르면은 강연에 결제되는 쪽으로 링크를 뭘로 갖다 붙여놨어? 검색기? 오케이. 일단 요 내용 수정하시고, 일단 뭐 메인 화면 나와 있으니까 메인 화면 요 기준에서 먼저 보시고, 31일 토요일이라는 것도 써주세요. 2024 빼고 24년 8월 31일 그렇게. 자, 그렇게 해서 강연에 그 명단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아니면 금요일부터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10분 정도로 최대 10분 정도로 최대 인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지금 넥슨 게임즈는 24,000원의 재차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쉽지 않은 기준이지만 24,000원의 재편입, 신규 앤드 재편입 역시 마찬가지로 손절은 직전 저점, 그렇게 해서 오전 저점 23,500원 이탈시 보유 비중 100% 정리. 저 부분이 이제 밀려 내려오는데 수급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살짝 고민은 할게요. 추가 편입으로 대처를 할 건지, 그렇게 해서 오버나잇을 하고 기준을 잡을 건지. 일단 그나마도 돌리는 데 있어서 현재 가격이 뭐 조금 전에 이제 손절 범위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텔레그램에도 이 차트 올려드리세요. 현대로템 차트 그래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 그 아까 얘기한 수급 이거 말고 수급 아까 얘기한 저거 말고 우리 평상시 원고 작업하는 수급, 외국기관 순매수 순위 말고 그건 다 잘라서 올려놨잖아. PPT에 새로 넣어놨잖아. PPT 보면 뭐 현대로템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23년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근데 우리 차트 넣을 때 평균 단가하고 외국기관 그래프하고 드는 그 수급 그렇게 해서 위로 따라 붙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넥슨 게임 좀 슈팅 28만 주까지 들어와 있는데 30만 주까지 들어올 것 같고 24,000원 공방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